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정제어 입문 시간으로 공정제어의 가장 기초적인 컨셉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제어라고 얘기할 때 이 공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공정의 일단 가장 기초적인 거는 이 장치를 우리가 조작을 하는데 그 장치의 운전 조건을 조작을 한다 이거죠. 장치의 운전 조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 장치에 들어오는 어떤 입력, 물질을 변화를 시킨다 이거죠. 그 변화에는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하는 우리가 가치를 창조하는 그러한 어떤 이 출력 물질의 상태를 얻는 거 그러한 과정이 하나의 우리가 공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보는 이런 세탁기, 뭐 밥솥, 뭐 커피포트를 예를 들면은 세탁기에 우리가 입력하는 거는 무엇이냐 이거죠. 입력. 그거는 더러운 빨래나 뭐 세제, 물 이런 것들이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먼저 빨래나 세제나 물이 같이 혼합이 되고 거기서 이 더러운 빨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 세제가 뽑아내는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제와 물을 빨래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얻어지는 출력은 깨끗한 빨래 그리고 물과 세제가 따로 얻어진다 이거죠. 이럴 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냉수에서만 하고 어떤 경우는 온수도 사용하고 이런 운전 조건이 또 필요하다 이거죠. 또 밥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밥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무엇을 입력을 해야 되느냐? 그 입력 투입에는 쌀과 물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 공정상에 일어나는 화학적 물리적 변화는 먼저 가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물이 이제 끓으면서 상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쌀이 밥으로 변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얻어지는 거는 여기로 수증기는 배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밥이 이제 출력으로 얻어진다 이거죠. 이때 우리의 운전 조건은 무엇이냐? 이 공정의 운전 조건은 특정 온도 그리고 특정 압력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뭐 고온 고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커피포트 여기에 입력은 뭐냐 하면은 찬물을 우리가 여기에 넣는다 이거죠. 그럴 때 넣을 때 여기에 얼마를 채우느냐 그게 하나의 어떤 우리 운전 조건이 되는 거고 이거를 물 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제어해서 우리가 이 액이라는 말을 쓴다 이거죠. 뭐 영어로는 이제 레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을 끓이는 거죠. 끓이면 결국은 몇 도씨까지 끓이느냐 하는 그런 온도. 이게 운전 조건이 될 거고. 그래서 얻어지는 출력은 이 뜨거운 물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정을 이제 이해하는 것은 장치를 조작을 하는데 그 장치의 운전 조건을 조작을 통해 가지고 입력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통해서 원하는 출력 물질을 얻는 과정이다를 알 수 있다 이거죠. 그 중에서 이 케미컬 프로세스 화학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화학 공정은 뭐 공장에 가보면은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장치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 공정을 장치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치의 오퍼레이션, 장치의 조작을 통해 가지고 화학 물질 자체를 갖다가 반응시키고 혼합시키고 분리시켜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그런 것을 얻는 산업적인 공정이 화학 공정이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뭐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라면을 끓이기 위한 열을 주는 이 렌지, 가스 렌지가 가열 장치라 이거죠. 그것이 화학 공정에서는 뭐 열기환기 또는 히터 이렇게 그런 장치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어떤 반응 물질을 담는 용기, 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게 반응기 또는 우리가 뭐 장치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화학 아까 운전 조건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정에서의 운전 조건. 그럼 화학 공정에서의 운전 조건을 결국 그 우리가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거는 이 네 가지라 이거죠. 온도, 압력, 유량, 그리고 조성. 이러한
네 가지의 변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얻어지는 물질이 이제 제각기 틀려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프로세스 컨트롤, 공정 제어,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공정 제어라는 것은 이런 화학 공정의 운전 조건의 변화를 조절 및 유지하는 동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정을 이해를 했고, 그럼 그 공정을 이제 제어한다는 것은 그 공정의 운전 조건을 우리가 조절한다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랬을 때 가장 우리가 이제 쉽게 제어라는 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수도꼭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도꼭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죠? 결국 물의 양을 조절하려는 거죠. 그래서 수도꼭지를 내가 열고 닫는다는 것은 결국 흐르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거죠. 이럴 때 이 수도꼭지와 같은 화학 공정에 사용되는 그 장치가 뭐냐면 제어 밸브라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는 이 제어 밸브, 이것이 이 공정 제어의 가장 기본적인 조작 요소, 최종 제어 요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어 밸브를 생각할 때는 항상 수도꼭지를 생각하고, 수도꼭지를 생각하면 저 위에 요 수도꼭지 요거를 열고 닫는 그 정도가 결국에는 이 유량을 제어한다 할 때 이 제어 밸브에도 나오겠지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액추에이터. 이 제어에서는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뒤에 보시면 아시겠고요. 그럼 실제 화학 공장에서는 저 수도꼭지를 사람이 열면 그건 현장에서 사람이 열기 때문에 그걸 현장 밸브라고 얘기하고 또는 매뉴얼 밸브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많은 밸브들은 사람이 여는 게 아니고 그 실제 그 현장에서 그 조작을 안 하고 현장에 여기에 이 뭐냐면 공기압을 줄 수 있게 장치를 연결해 가지고 어떤 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서 여기서 어떤 이 컨트롤 시스템을 가지고 여기서 조작을 하면 이게 그 현장에 있는 이 밸브로 4에서 20mA의 전류 신호로 저것을 조작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게 조작이 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 컨트롤 밸브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밸브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유량 제어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 라면을 끓이고자 할 때 냄비에 물을 붓죠. 그 라면을 하나를 끓일 것이냐 아니면 두 개를 끓일 것이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채워지는 물의 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때 물의 높이, 아까 얘기했죠. 액위, 요 레벨을 우리가 유지하는 거, 이게 레벨 컨트롤이라 이거죠. 또 반대로 밥솥에 이 수증기 요거를 방출을 해야 우리가 압력을 조절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압력 제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저 계란을 삶고 있지 않습니까? 계란을 삶고 있는데 여기 컵 안에 들어가 있는 계란은 예를 들면 반숙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계란은 완숙이 되더라 이거죠. 왜 이렇게 되죠? 똑같은 시간 동안 끓였지만 결국 이 사기컵 때문에 온도가 이 안과 밖이 달라서 결국 다른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게 얻어질 수 있다 이거죠. 뭐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어쨌거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이거는 온도를 제어하는 그러한 운전 조건이라 이거죠. 그래서 공정의 운전 조건은 저렇게 유량, 그 다음에 액위, 온도, 압력 4개를 제어하는구나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운전 조건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제어기가 무엇이냐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제어기는 결국 어떤 운전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제어 동작을 취하는 그러한 어떤 핵심 메커니즘 또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샤오기가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샤워기, 집에서 많이 쓰는 샤워기는 이렇게 생겼고, 뭐 헬스장이나 호텔 같은 데 가면 이런 샤워기가 있다 이거죠. 목욕탕이나 가면. 자, 이거는 첫째 뭐냐? 물의 온도를 어떻게 맞추냐 이거죠. 이 샤워기의 물의 온도는 수도꼭지 하나로 돼 있는데 이쪽이 온수, 이쪽이 냉수 하면 우리가 방향을 뭐 중간에서부터 왼쪽, 오른쪽 틀며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안에 이 냉수와 온수가 들어오는 그런 압력이 서로 달라지게 된다 이거죠. 거기에 따라서 뭐 냉수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온수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여느냐에 따라 가지고 냉수나 온수에 그 들어오는 양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혼합해 가지고 물의 온도가 결정된다 이거죠. 이럴 때 제어에서는 변수를 세 가지로 종류를 나누거든요. 제어기에서 어떻게 변수를 나누냐면 첫 번째는 입력 변수. 그래서 내가 이 원하는 출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입력을 가해 주느냐. 예를 들면 지금 샤워기의 물의 온도를 얻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입력 변수가 있느냐? 수도꼭지의 방향이라 이거죠. 이 방향을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입력 변수는 다른 말로 조작 변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조작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샤워기 물의 온도가 결정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 변수 중에 또 하나의 제3의 변수는 뭐냐면 요 외란 변수가 있다 이거죠. 도대체 외란 변수는 뭐냐? 바로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이 물의 온도에 영향을 주지만 내가 조작할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지금 샤워를 하고 있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싱크대에서 설거지 한다고 물을 틀었다 이거죠. 그러면 싱크대에서 물을 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급되는 압력이 달라져 가지고 아까와 같은 동일한 이 꼭지 방향이어도 물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한다 이거죠. 그죠?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내가 샤워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설거지를 하게 되면 갑자기 물의 온도가 떨어지더라. 그 이유는 이렇게 똑같이 수도꼭지가 열려 있어도 이 외란이 작용해가지고 압력이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면 온수가 덜 나와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어기가 있는 반면에 이거는 어떤 거냐? 이 샤워기는 저기는 결국에는 저 수도꼭지가 이 방향에 따라 가지고 열리는 정도가 틀려서 압력이 틀려지기에 따라서 냉수와 온수의 양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얘기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직접 그 압력 대신에 물의 양을 조작한다 이거죠. 즉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입력 변수를 할 수 있는 게 냉수와 온수의 그 양을 혼합해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이 안에 장치가 돼 있다 이거죠. 그래 놓고는 뭐가 있냐면 달라지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설정치라는 게 생긴다 이거죠. 모든 제어기에는 설정치, 즉 내가 원하는 타겟을 넣어주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온도 내가 조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샤워기 물에 원하는 온도가 몇 도냐를 여기에 설정을 해주면 그러면 얘가 알아가지고 냉수와 온수의 혼합 비율을 조정해 준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샤워기 물의 온도가 이 설정치에 맞는 그러한 그 온도로 맞춰진다 이거죠. 여기에도 외란 변수는 똑같이 있죠. 싱크대 물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설명을 안 했지만 아까 보일러 자체도 온수 온도가 공급되는 온도가 떨어지면 뜨거운 물의 온도가 뭐 좀 낮아지면 그러면 또 외란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외란 변수가 출력 변수에 영향을 주어도 얘가 어떻게 하느냐? 이미 이 설정치를 만족하는 이 제어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뭐 여기는 이건 쉽게 말해서 매뉴얼로 운전한다고 치면 얘는 그저 밸브를 열 닫고 해가지고 그 온도가 결정되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컨트롤러가 있다. 컨트롤러. 그래서 이거는 이 컨트롤러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매뉴얼이 아니고 우리가 오토라고 얘기한다. 오토 컨트롤러, 오토 모드. 이거는 매뉴얼 모드. 그럼 오토 컨트롤러. 이 컨트롤러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셋 포인트를 설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작하는 냉수와 온수의 혼합 비율을 얘가 자동으로 조작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외란 변수가 삐쳐가지고 이 온도가 낮아졌을 경우에 얘가 다시 이 컨트롤러가 조작을 해가지고 이 출력 변수를
원하는 타겟으로 맞춰준다 이거죠. 그게 지금 제어기가 하는 역할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1장부터 보겠지만 뭐 설정치가 뭐고 입력 변수가 뭐고 출력 변수가 뭐고 외란 변수가 뭐고 제어 동작이 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방 안에 내가 어디 호텔 같은 데 가면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런 그 방 안에 실내 온도를 조작하는 조작 기계를 보고 내가 에어컨을 키든 히터를 키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72도가 현재 온도라 이거죠. 이거 뭐 화씨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저 섭씨로 바꾸면은 이게 뭐 지금 22.2도 정도 될 텐데요. 이 72도가 현재고 지금 바깥의 온도는 얼마냐? 아웃사이드 바깥의 온도는 78도라 이거죠. 그래서 78도를 내가 이 냉각을 시켜가지고 72도로 맞추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 내가 원하는 온도를 18도로 낮추겠다 하면 이걸 낮추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더 뜨겁게 하겠다면 더 올리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제어기라 이거죠. 그럼 이 제어기에서 첫 번째 이렇게 내가 어떤 거를 타겟을 주는 거 그거를 아까 설정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요 제어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 이거를 제어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에어컨을 조작하는 건 이제 조작 변수가 되겠지만 그리고 이 방 안의 온도에 영향을 주는 대기 온도 요거를 우리가 외란이라고 한다 이거죠. 외란. 그래서 이거를 외란 변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방 안의 온도를 뭐 우리가 에어컨을 키는 경우도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경우에도 리모컨에 보면 요거는 이제 18도씨네 18도요. 를 내가 조작을 하고 여기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값은 뭐냐? 그럼 현재 여기는 뭐 지금 이게 제어하는 변수가 똑같아서 그런데 이 제어 변수는 결국 뭐냐면 측정하는 값이라 이거죠. 예를 들면 얘가 지금 들어올 때 만약 74도였다. 그러면 72도로 세팅을 하면 설정치보다 지금 측정치가 74도로 2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에어컨은 작동을 해가지고 이 온도를 낮추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 게 마찬가지로 타겟을 줄 때도 있고 심지어는 요새는 보니까 이 좋은 냉장고는 냉장고 안에도 이런 이 온도 제어기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냉동 온도를 맞추겠다 아니면 냉장 온도를 맞추겠다. 그래서 냉장 온도는 2도, 뭐 냉동 온도는 마이너스 19도. 보관하는 그 물질에 따라 가지고 맥주를 보관하는지 김치를 보관하는지 뭐에 따라 가지고 저런 온도를 맞춰 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그런 게 다 하는 역할들이 다 제어기가 하는 역할들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제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아까 공정을 지금 제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공정을 제어하려고 그러면 이 공정에 뭘 알아야 되냐면 동특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동특성이라는 거는 이 다이나믹한 어떤 그 변화인데 어떤 입력을 줬을 때 이 공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보는 그러한 결과가 동특성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냄비를 얹어 가지고 내가 요걸 갖다가 가스레인지를 켰다. 그러면은 그 냄비 안에 있는 물의 온도가 예를 들면 처음에는 25도였다가 끓어 가지고 이게 물의 온도니까 100도씨까지 올라간다 이거죠. 그럴 때 걸리는 시간이 뭐 5분이었더라. 저것이 이 냄비를 여기다 지금 이 냄비를 자꾸 물을 담았을 때 저 냄비라는 공정에 대한 동특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라면을 더 끓이기 위해서 물을 2배를 넣었다. 그랬더니 걸리는 시간이 이제는 5분이 아니고 10분이더라. 이렇게 그 공정은 제각기의 그 다른 동특성을 갖는 그런 캐파시티를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동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력을 주는데 그 입력을 주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얻는 방법이 지금부터 우리가 제어에서 주로 배우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죠. 하나가 계단응답, 그 다음에 2번째가 충격응답, 3번째가 주파수응답인데, 자, 이 공정이 있고 이 공정에 내가 입력을 줘서 이게 이제 공정이면요. 공정에 입력을 주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주는 거를 우리가 계단응답이라고 그러거든요. 계단응답을 이렇게 주면 그때에 따라서 얘가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자, 이 계단응답은 뭐냐? 이 가스레인지를 바로 켜놓고 킨 상태에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되죠?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게 계단응답이고, 그다음에 충격응답은 뭐냐면 어느 순간 입어넣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라 이거죠. 얘를 켰다가 그 다음에 뭐 한 2, 3초 있다가 다시 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올라가려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이거를 우리가 충격응답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계단응답은 우리가 말 그대로 영어로는 스텝, 그 다음에 충격은 우리 임펄스 응답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임펄스라고 응답이라고 뭐 쓰기도 하고, 어쨌거나 저게 충격응답이나 이런 걸 얘기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주파수응답은 뭐냐? 주파수응답은 여기에 이렇게 일정 주기에 사인파를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거는 이 공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뭐 줄어들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거를 계단응답, 충격응답, 요거를 주파수응답. 주파수응답은 다른 말로 또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진동응답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진동응답.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내가 서서히 돌렸다가 다시 서서히 껐다가 서서히 돌렸다가 서서히 껐다가 이걸 반복하면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물도 끌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끌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게 반복되면서 그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자, 냉장고를 열어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자, 냉장고에 내가 계단응답을 준다 하면 냉장고 문이 닫혀 있는데 냉장고에 닫혀 있는 문을 활짝 연 상태에서 둔다 이거죠. 활짝 연 상태에서 두면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그 온도가 뭐 아까 2도씨였다가 점점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 7도가 됐던 8도가 됐던, 그러다가 얘가 이 냉장고가 빼앗는 열하고 외부에서 대기에 의해서 방 안의 온도에 의해서 가열되는 열하고가 평형을 이루는 어딘가에 얘는 도달하게 될 거라 이거죠. 그게 지금 계단응답 문을 활짝 열었을 때의 그 과정이고, 반대로 그러면 충격응답은 이제 냉장고의 충격응답이란 건 뭐겠습니까? 얘를 열었다가 바로 닫는 거죠. 열었다가 닫으면 얘 온도도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이 2도씨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이게 충격응답의 결과라 이거죠. 자, 그러면 진동응답은 뭐다? 주파수응답은 뭐다? 냉장고 문을 열고 서서히 닫고 서서히 열고 서서히 닫고를 반복한다 이거죠. 열고 닫고 반복하면 이 안의 온도도 마찬가지로 이 응답에 의해서 나오는 거, 이게 주파수응답, 진동응답이다 이거죠. 이것들을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 공정제어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고 화공유사에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똑같은 계단응답을 줘도 이게 뭐냐면 계단응답을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다시 그 라면이
라면을 끓이기 위한 그 냄비에 물을 채우고 거기에 내가 이거를 100% 열었다 이거죠. 가스레인지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물의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집에 와서 직접 측정해 보셔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거죠. 이렇게 시간에 의해서 이게 뭐 몇 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100도씨까지 올라가는 데는 지금 뭐 25도씨였으면 이런 거동을 보이더라 이거죠. 그런데 똑같은 계단 응답 아니면 충격 응답, 충격 응답으로 봐야 되겠다. 쉽게 충격 응답으로 충격은 뭐죠? 한 번 집어넣었다 한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한 번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거. 이렇게 내려오는 충격 응답이 있는가 반면 자 집에 와인잔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 와인잔에다가 물을 이만큼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탁 쳐보라 이거죠. 그럼 저걸 치는 거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충격 응답을 줄 거거든요. 근데 와인잔을 한번 이렇게 흔들면 이 와인잔 안에 있는 물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가 일어나냐면 얘는 이런 진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결국 내려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똑같은 그 충격 응답을 줘도 어떤 거는 이렇게 오는 게 있고 어떤 건 이렇게 진동까지 하면서 나오는 게 있다 이거죠. 결과가. 그거를 이해하는 게 공정제어에서 그 동특성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더 하나 저 충격적인 건 뭘까요? 해보십시오. 얘를 더 세게 흔들거리면 쟤는 어떻게 되냐면 출렁거리다가 넘쳐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제어에서는 지금 원하지 않는 것들은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이해하는 게 뭐냐면 공정의 안정성, 제어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뒤에 공부를 하게 될 거다 이거죠. 공정 제어의 그 동특성을 우리가 그 스터디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요 감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장에서도 우리가 그 앞장에서도 여기서 보면은 이 감쇄라는 거 뭐냐면 얘가 어떤 충격 응답을 줬을 때 출렁거리지만 결국 어느 시간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더라 이거죠. 이게 감쇄거든요. 그런데 이 돌아오는 게 그 만약에 이거를 살살 줬다. 살살 주면 얘가 이렇게 조금 줄고 돌아온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감쇄의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감쇄를 뭐 다른 말로는 이제 감쇄 그 개수 해서 이렇게 표시되는 거 향후에 요 그림 뭐 이타라고 우리가 이타라고 표시되는 요거 이 감쇄 개수 요게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자동차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방지턱 같은 거 넘어가지 않습니까? 방지턱을 이렇게 넘어가려면 자동차 바퀴가 넘어가면 얘가 충격을 받게 돼 있다 그죠?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스프링이 있다 이 스프링. 그러면 충격을 완화하기 스프링을 하면 대신 스프링은 뭐가 있죠? 스프링은 한번 저거 하면 이렇게 그 진동은 흡수하지만 충격은 흡수하지만 진동이 있다 진동. 그러면 이 진동을 빨리 없애고 싶은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안에 보시면 이게 뭐가 있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이거를 댐퍼라고 얘기를 한다. 댐퍼. 얘가 하는 역할은 바로 이 진동을 빨리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쇄라는 감쇄는 곧 뭐다? 진동 완화라 이거죠. 완화. 진동을 없애주는 거. 그게 감쇄라 이거죠. 예를 들면 자, 요 스프링에 의해 가지고 아까 뭐가 나온다 그랬죠? 스프링은 충격을 완화시켜 주지만 이 스프링 때문에 한번 방지턱을 넘으면 그다음부터 출렁거리는 게
계속 이렇게 진동이 있을 거라 이거죠. 그런데 이러한 댐퍼를 넣으면 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거죠. 이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바로 요 감쇄 개수의 역할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걸 얼마나 많이 해주느냐? 만약에 얘가 그 스프링이 만약 이렇게 계속 진동이 뭐 마찰력이 없어가 진동이 유지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감쇄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감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감쇄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예 진동이 없이 갈 수도 있다 이거죠. 진동이 없이 갈 수도 있고 그럴 때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우리가 아주 감쇄가 많이 됐다 그래서 과도 감쇄라고 얘기를 한다. 과도 감쇄. 과도 감쇄. 그리고 요거는 아예 감쇄가 덜 됐으니까 과소 감쇄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리고 딱 이 진동이 다 없어지는 거의 중간점. 요거를 우리가 임계 감쇄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것은 이 감쇄 개수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감쇄 개수가 1보다 크면 과도 감소가 되고요. 이게 1이면 임계 감소가 되고 과소 감소 감쇄 이게 1보다 작은 경우 이게 이제부터 지금 우리가 그 공정의 동특성에서 공부하게 될 그러한 가장 큰 이슈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는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을 익히기 위해서 지금 쭉 제가 실제적인 어떤 물질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다 이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